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교양 글쓰기 교과 책임교수 김보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교과는 2학년부터 4학년 대상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교양선택 과목으로서 글쓰기 심화와 글쓰기 실용 이 두 개 교과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글쓰기 심화와 글쓰기 실용 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이 두 개 교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사회적으로 바라본 글쓰기의 위치와 중요성, 그리고 대학에서 바라본 글쓰기의 위치와 더불어 글쓰기를 대학에서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흔히 자기표현, 지식의 자기화와 재창조,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우리가 늘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자신의 표현하는 역할로서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지식을 자기화하고 재창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책과 강의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교양, 그리고 전공적 지식을 학습하고 습득합니다. 이렇게 학습하고 습득한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글쓰기를 매개로, 글쓰기를 수단과 도구 삼아 이러한 자신의 언어를 정리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지식의 자기화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바탕이 되고 새로운 지식은 글쓰기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유형화되기도 합니다. 한편 글쓰기는 타인과의 소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여러 층위의 집단에 소속되어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는 대부분의 경우 언어에 의존합니다. 글쓰기는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현재 많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1학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서 글쓰기 기초라는 교과목명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생활을 할 때, 그리고 학문적으로 직업을 추진할 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글쓰기가 커다란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또 하나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서 글쓰기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이런 이유에서라도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올바른 방법을 교육하려고 애쓰고 있고 더불어 끊임없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우리 대학은 글쓰기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글쓰기 인증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면 글쓰기 인증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단계 기초 글쓰기, 2단계 심화 글쓰기, 3단계 실용 글쓰기, 이처럼 단계별 글쓰기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기초교양 의사소통 영역에서 글쓰기를 중심으로 전문, 창의 역량 함량이 이루어졌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어와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을 이수를 하면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그 결과에 대한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그 결과치 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학습을 하고 이수를 했을 때 그 과정에서 활동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함께 포트폴리오로서 제출하여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증서 발급에 대한 심의 과정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인증제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한 내용을 구체화시킨 표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입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이미 본 바가 있을 텐데요. 교과목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학습했던 글쓰기 기초가 눈에 보이는데 이 글쓰기 기초는 교양 필수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제 교과목이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신설한 교양 선택 과목으로서 글쓰기 심화, 즉 계열별 글쓰기, 그리고 글쓰기 실용, 사회적 글쓰기 이렇게 2개 교과목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 글쓰기 기초, 그리고 글쓰기 심화, 글쓰기 실용을 모두 학습하고 이수해야 여러분들이 인증제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3학점 필수, 1학점 필수, 1학점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양 필수의 의미가 아니라 인증 기본의 조건으로서 필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글쓰기 심화는 계열별 글쓰기인데 말하자면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보건 계열, 사범 계열 우리 대학에 있는 계열별 이 특성에 맞추어서 워크북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워크북 개발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주로 인문사회 계열에 편성이 되어 있는 학과 그리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 보건 그리고 사범도 우리 대학의 특성화된 학과의 그 전공에 맞춰서 워크북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적으로 구성을 하고자 그 개발 교수님들께서 애를 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글쓰기 실용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교양 선택으로서 편성이 된 만큼 자기소개서 쓰기, 이력서 쓰기,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하기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워크북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글쓰기 심화 영역 중 계열별 워크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문사회 계열 워크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 글쓰기, 즉 글쓰기라는 도구를 통해 인성과 공감 능력의 확대가 될 것으로 우선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문사회 계열 글쓰기 워크북의 경우 사유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에 자신의 사유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능동적 사유의 힘을 길러주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여 인문사회 계열 관련 텍스트를 제시를 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사고 과정을 연습하는 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 글쓰기 교재, 즉 워크북의 경우 사회 현상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면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글쓰기 능력을 제고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작성하는 글의 경우 연구노트,
또는 실험 노트, 연구 및 실험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는데 간혹 대중을 대상으로 쓴 에세이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동시에 자연과학 계열의 지식을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자연계열 대학에서도 글쓰기를 필수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역량은 현 시점의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조명되는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글쓰기의 전략적 특성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문의 특성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최대한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글쓰기 워크북의 주제를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문장 구조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검증한 후 도출된 결과를 명기하는 데 있어서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워크북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계열 워크북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현상들 중 인간의 삶과 의식 측면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분야가 바로 보건계열이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미래관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재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보건계열 글쓰기 워크북의 경우는 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에 맞춰 교육 목표를 설정하면서 워크북을 개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쓰기 워크북의 교육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실험 과정과 결과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의 습득과 주체의 내적 성찰과 반성적 사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상호 발전을 보건학적 의의로서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건계열 같은 경우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면서 실천적 지식 구성, 반성적 사고 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하였고 구성적 측면에서는 이론과 실습의 조화를 위해 1주차에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2주차에는 글쓰기 실제를 배치하면서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글쓰기의 흥미를 자극하고 특히라도 학생들이 사고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깊이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 활동을 강화하도록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건계열 글쓰기 워크북의 경우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글쓰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건 교육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던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범계열 글쓰기 워크북의 경우 글쓰기의 과정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쓰기 서술 방법을 익히도록 구성을 하였고 이 워크북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과 교육학이라는 전문 문헌을 찾고 실제 논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고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사회에서의 글쓰기 교육이 융합교육과 융합글쓰기, 융합사고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 학제 간 융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를 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범계열의 경우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글쓰기 주제와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글쓰기 실용 워크북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 글쓰기 워크북의 경우 주차별, 계열별 글쓰기 2회와 실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실용적 글쓰기와 같은 경우 과정 중심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보고서,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 논문, 프레젠테이션 등과 같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의 종류를 이 워크북에 편성을 했습니다. 더불어 문장과 정보의 문해 능력과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인 사유 능력, 글쓰기,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토론 등의 표현 능력의 함양, 즉 현대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의 교육을 다각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글쓰기 실용 워크북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 인증 제도와 관련된 단계별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우선 글쓰기 심화와 글쓰기 실용 교과목이 신설된 만큼 매우 기대가 큰데요. 이를 통해서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이 교과목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광주여자대학교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계열별 글쓰기 워크북 교재의 개발을 통해 전공 계열, 즉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보건 계열, 사범 계열, 총 4개의 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계열별 맞춤형 글쓰기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재학생의 문해 능력 향상과 심화 및 실용 글쓰기 능력 함양에 기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재학생의 핵심 역량, 즉 전문 역량과 창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에서 글쓰기 심화 교과와 글쓰기 실용 교과는 우리 재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글쓰기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과 그 인증제도에 속한 교과목 글쓰기 심화와 글쓰기 실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내용으로 1단계 기초 글쓰기, 1학년 교양 필수 글쓰기 기초 교과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단계별 글쓰기 인증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글쓰기 기초, 글쓰기 심화, 글쓰기 실용 교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교과목 소개부터 보면 글쓰기 기초는 1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 필수 교과목입니다. 글쓰기 기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글쓰기 기초 수업은 말 그대로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직접 글을 써보는 것. 즉, 이 글쓰기 기초 시간에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5주 동안 글쓰기 기초 수업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종합적 사고 능력, 자기주도성이라는 능력, 즉 전문과 창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또한 졸업 이후 취업의 길에 들어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의 역량과 그리고 전문 역량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우선 우리 광주여자대학교에서는 추구하는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글쓰기 기초, 이렇게 교과목마다 그 교과목이 추구하는 역량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과 종합적 사고 능력, 자기주도성이라는 능력은 글쓰기 기초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쓰기 기초의 핵심 역량은 전문 창의, 그리고 비율이 각각 나와 있는데 40, 40, 20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나눔,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는 전문과 창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여자대학교 핵심 역량은 전문, 창의, 나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글쓰기에서는 전문과 창의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루 역량을 향상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과 이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나눔이라는 역량을 전문과 창의와 나눔 동시에 골고루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의 퍼센트로 내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구나. 글쓰기 기초란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글쓰기 기초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교과목에 대한 소개, 수업 계획 안내, 그리고 세 번째 3번 2020 1학기 글쓰기 능력 학습 척도 레벨 테스트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 때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주차는 글쓰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글쓰기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하여 이 내용으로 2주차가 이루어지고 3주차 때는 글쓰기의 절차, 글감 찾기로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매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글감 정리, 즉 글쓰기 절차 두 번째죠. 주제, 소재, 제재,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매핑을 실제로 해보는 것, 주어진 글에서 글감을 찾아보는 것, 이런 활동을 할 예정이고, 자, 4주차를 보면 글쓰기의 절차의 세 번째 단계, 개요짜기와 그리고 활동, 주어진 주제로 글감을 정리해보고 글감을 찾아보고 그리고 주어진 주제로 개요짜기를 해보면서 글의 구성을 아는 것, 이게 4주차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주차를 보면 5주차는 글쓰기 절차 중에서 지필과 다듬기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필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첫 번째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초고라고 하고 뒤에 다듬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쓴 글을 다듬어 보는 것, 이게 바로 다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고를 다듬는 그것을 우리가 퇴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 여기에서는 글의 절차로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었고 소개가 될 예정이고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으로 1주차부터 5주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6주차는 글쓰기 절차의 지필과 다듬기 이제 연장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글을 작성해 본 이후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수정해 보기. 자, 여기에서 수정해 보기라는 것은 다듬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다듬기는 퇴고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수정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주차를 보면 단락쓰기가 있는데 이 단락쓰기는 무엇인가? 단락의 구성과 전개, 단락의 이해, 단락의 구성과 전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단락쓰기를 실제로 해보는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1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토의와 토론, 그리고 이론과 강의를 통해서 글쓰기의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쌓을 예정이고, 8주차는 정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 중간고사 기간에는 글쓰기 기초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글쓰기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이루어진 학습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토의와 토론이라고 되어 있고, 또 디자인 싱킹과 협력적 쓰기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 싱킹과 협력적 쓰기 전략은 15주차까지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9주차에는 단락쓰기를 할 때 또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할 요소인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한 단락 안에는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단락의 형태, 말하자면 두괄식인지 미괄식인지 양괄식인지 중괄식인지 이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얼만큼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단락쓰기의 실제 2를 진행할 예정이고, 10주차를 보면 글의 기술 방식이 나와 있는데, 앞서 1주차 때는 글감을 찾고, 그리고 글감을 정리하고, 그리고 개요를 짜고, 그 다음에 집필하고 다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실제로 단락을 나눠보고, 글의 한 부분인 단락도 나눠보고, 단락의 유형을 살펴봤고, 그리고 11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까지는 글의 기술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글의 기술 방식은 글의 유형에 따라서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의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게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0주차에는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한 이제 목적과 기능, 그리고 실제로 그 설명문을 써봄으로써 글의 기술 방식을 실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볼 거고, 그리고 11주차는 논증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활용을 해볼 건데, 설명하는 글과 논증하는 글은 엄연히 다릅니다. 10주차와 11주차 때는 아주 중요한 학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주차도 마찬가지로 글의 기술 방식입니다. 글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는데, 설명문과 논증하는 글 외에도 서사와 묘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사와 묘사, 주로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설명 기법이고 기술 방식인데, 이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13주차부터 14주차는 내가 글을 쓰는 절차를 이해했고, 글의 구성 요소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글을 실제로 써봄으로써 앞서 배운 기초 지식과 기본 지식을 활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구조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다면 13주차와 14주차 때는 문법적인 지식을 배울 예정입니다. 보통 글쓰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1주차부터 12주차 때까지 배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대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글을 쓸 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 예를 들면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문법에 맞는 문장, 의미가 명료한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흐름이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그 형태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예정입니다. 14주차 때는 그와 연장선상으로 어문 규범의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문 규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는 글을 쓸 때 A4 용지에 글을 쓰고 한글 워드로 타이핑을 하는 그 방식으로 글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 와서 글을 쓸 때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혹은 자주 접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도 대학 생활에서는 이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글쓰기에서는 그게 바로 원고지 사용법입니다. 원고지는 보통 초등학교 때 그 쓰기 방법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때때로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곤 하는데, 막상 실제로 원고지 쓰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내가 꼭 원고지로 글을 쓰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지식인으로서 대학생 제1학년 때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14주차 때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주차 때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죠? 물론 온라인 강의로 이제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는 실제로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레벨 테스트가 진행이 된 이후 그것에 대한 풀이를 14주차 때 기말고사 그 전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주차는 8주차 때가 중간고사였다면 이 15주차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때는 글쓰기 기초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글쓰기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9주차부터 14주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을 해봄으로써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 자,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